직격 인터뷰. 오늘은 경북도의회 조현일 교육위원장을 찾았습니다. 경북도의회 10대 11대 경산 출신 재선 도의원이죠. 갑자기 찾아주셔갖고 정말 직격 인터뷰 실감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산 출신 조현일 도의원입니다. 10대 때 이 교육위원장을 했고 또 11대 때 교육도시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경산의 교육의 꿈이 있어서 또 교육위원장을 이렇게 다 우리 선후배 동료인들이 뽑아주셔서 당선돼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상임이나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주로 어떤 부분에 우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뭐 했을 리 있겠습니까? 이 시민들의 이 요구나 시민들의 어떤 바람은 클 것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해서 성과라 하면은 이 교육위원회 한 7년 하면서 경산에 이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 없는 부분에 거의 다 뭐 경산에 갖추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고 특히 암양중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이 성암초등학교 신설 대체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초선 시절에 제가 듣기로 도청 자료실을 엄청나게 찾았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4년 내내 보니까 교육위원회, 특히 이 교육위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고, 이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애착이 가는 부분이. 이건 우리 집사람하고 내만 아는 비밀인데 이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단체 의원을 못하고 바로 도의원을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처음에 이게 암담했었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 뭐 사고이율, 명시율 이런 게 생소한 이 단어도 많고 지방자치법, 뭐 조례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게 이 경산의 대표로 이렇게 도의원이 뽑혀서 가는데 최소한에 내가 알고 어떻게 활약을 해야 돼 싶어서 정말 자료실을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찾고 또 경산시에 우리 또 선배님들 공무원들한테도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는 재산이 돼서 정책연구위원장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두 분 하고 그런 결실인 것 같아서 그냥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의원들이. 이게 자랑할 건 아니고. 예. 조례안도 굉장히 발의를 많이 하셨던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조금 각박하게 돌아가면서 이게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얘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대안학교를 어디든지 간에. 그때 당시로 한 7년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하나를 케어하는 데 드는 보통 예산이 사회적 비용이 1억 5천. 지금은 저는 2억을 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좀 지원 조례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잘했는 것 같고 일례로 뭐 이 경산에도 이제 대안학교가 이게 생겼고 대경대 부설 그리고 저 영천의 산자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대안교육하는 데서 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게 보람인 것 같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장애인, 비장애인 이 단어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누구나가 이게 장애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조례, 이 중도 장애인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내가 곧 나가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과연 얼마나 마음을 추스리고 사회에 복귀할 것인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 병원 교실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린이 놀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이죠. 어린이는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쉬는 시간 말고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또 보니까 결산위원 2년 연속으로. 그거는 결산 검사 2년 연속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에서 최초가 아닌가. 뭐, 이 선후배 동료위원들이 다 이렇게 잘 뽑아주셔서 결산검사위원을 했고,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특히 두 번째 결산 검사위원 할 때는 첫 번째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낀 거를 그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적응을 했어서 이 경북 도청이나 이 경북 교육청이라든지 또 산하기관 일서소방서에 이 원활하게 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또 원활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느냐, 예상 집행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거기에 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 초선 시절에 사실 뭐 도서관을 많이 다니고 자료실 찾고 뭐 이런 걸 해서 그 기초를 또 다졌다고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재선 때 공약이 제가 기억나는 게 엄마들이 행복한 경산. 그게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공부나 성적은 그냥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특별하게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 소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왜 엄마가 행복한 경산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엄마라 하는 게 이제 부모와 식구가 다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건데 아침에 제가 애들을 둘 이제 이게 공부를 시켰잖아요. 우리 애들은 또 경산에서 학교를 다 나왔었는데 애들이 밝게 학교를 막 가는 걸 보면은 기분 좋게 저도 출근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밝게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학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공부 위주보다는 네. 그래서 어린이 놀거리조로도 만들었고 공부 위주보다는 좀 재밌는 학교, 행복한 학교. 좀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빨리 좀 했었죠. 그래 그걸 만들자고 노력을 했었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또 도의원 재선돼서 했는 게 뭔가 하면 교육 환경 개선. 좀 편안한 급식실. 예. 그러고 이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편안하게 급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양질의 음식이 바뀌고 엄마의 손끝에서 이 음식의 질이 나오듯이 그래서 학교의 급식실 환경 개선에 신경 써서 애들이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썼고 교실 환경 개선에서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대두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이 공기청정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만은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가꾸어서 공기청정을 하자 그런 것도 뭐 예산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행복하게 학교를 가야지 엄마가 행복하다. 거기에서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지역구가 경산이다 보니 경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또 보면 재선 당선 소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민, 특히 이제 경산 시민 그리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정말로 귀담아 듣겠다. 그래서 반영하겠다. 혹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 혹시 기억나는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여기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경산에서 이 택시 기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왔어요. 이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 개인 택시 이 사업자들한테는 100만 원을 줬는데 경북도 이게 법인 택시한테는 50만 원을 줬었어요. 그래 차이가 나죠. 100에 50이. 그건 정부에서 줬는 돈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의장님하고 이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자 해서 경북도에서 예산을 그때 4억인가 5억인가 편성해서 기사들한테 50만 원을 추가로 줘서 100만 원을 맞췄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 사기 진작. 왜냐하면은 개인 택시도 물론 애를 먹고 시민의 발이지만은 일반 택시들은 또 시민의 발이고 또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지에 대해서 이거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힘을 얻어야지 시민들도 편하게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 예산을 잡아준 게 기억이 나고 경산이 사실은 이제 학교 문제가 제일 대두되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도 일반 학교지만은 경산에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라고 자연학교가 있습니다. 자연학교. 걔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얘들이 얼마나 힘들까, 얘들 가족들이 주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 전공반 이 정규 과정 마치는 전공반을 한 반을 더 편성해줬고 내년에도 또 이제 또 원래 신입생을 아랫게 면접을 하고 뽑았는데 한 반을 더 편성해줘서 세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애들을 정규 과정에서 좀 더 케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는 그게 기억이 좀 나고 이제 이 교육위원이기 전에 이제 도의원이다 보니 지역에 이제 좀 사각지대 로타리 같은 부분도 좀 예. 이렇게 신경을 써줬고 농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 신경을 썼죠. 근데 제일 이게 요즘은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예. 질량 사공단이 지금 한 60%밖에 분양 안 되고 40%가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 예. 공단 관리 규약인가 이런 게 규제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된 지가 28년 전에 그대로 있어요. 이 때문에 못 들어온 업체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 말을 하자면 종이컵을 만드는 업체가 지식산업단지나 어떤 구미공단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사공단에는 못 들어온다. 이상한 이야기죠.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거기 어떤 법규 때문에 규약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유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좀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경산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율시 실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도의원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 7년 차인데 수상하신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 베스트 경북도의원, 2016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수상했고, 2017년 우수 의정대상, 그 다음에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의정부문 수상, 2020년 제8회 우수 의정대상, 2020년 대한민국 유리드상 지방의정 부문 수상, 2021년 제1회 한국장애인 마이스인 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휴먼리더 교육부문 대상. 여기에서 좀 의미가 좀 있겠다. 예, 의원님 생각했을 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5년도 기자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상 받기 전에 집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예. 그 상을 받은 걸 보고 가셨으면은 집에 어른이 기자를 하시다 공무원 하셔갖고 예. 그 저를 이 기자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나 그런 그런 걸 굉장히 갖고 계시더라고. 예. 프라이버시를. 예, 예. 그래서 내가 기자를 계속 했을 걸 괜히 공무원 했다는 말도 하시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다가 의대를 못 가셔서 내가 가니까 차라리 니를 신방과를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기자상을 받은 걸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하. 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바로 한 달 있다가 기자상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뽑은 제1회 그것도 베스트 연상 받았어. 그게 제일 감회가 깊고 또 베스트 연상 받은 사람 멤버가 다 훌륭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주시장하고 있는 강영석 시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전반기 운영위원장인 박용선 위원장하고 저 3명이 받아서 예. 또 같이 받았는 분들이 저를 더 빛나게 해주셔갖고 그게 제일 감회가 깊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마이더스 대상 최근에 받으셨죠? 최근 받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님을 한번 찾아뵀었어요. 예. 이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가서 이 조한진 교수님 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더불어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구나.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좋은 단어가 없을까? 장애인이란 말. 예. 이 함께 우리는 말 참 어우러지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장애인 단체를 만나면서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좋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비장애인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 상이 제일 감명 깊었는 것 같습니다. 상은 좀 상복이 있어서 많이 받았어요. 뭐 열심히 하셔서 또 상을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도의원 이제 내년 되면 또 재선 기간은 끝나는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기정사실화하고 뭐 행보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데요. 경산 출신이시고 남다르게 또 뭐 경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준비하시고 앞으로 어떤 경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경산시를 내가 만들고 싶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있다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 재선까지 했습니다.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정권 창출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예. 그래서 우리 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 생각이 제일 우선이고 예. 또 이제 지역의 이제 여론 자체가 이제 이 최영조 시장님이 훌륭하게 이제 삼선을 다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시장 후보군들이 많아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우선적으로 시장 선거보다는 이게 정권 창출이 제일 먼저 목적이고 그렇죠. 목표고 그 다음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경산시장 출마를 합니다. 예. 하고 또 이제 도의원 사퇴 시점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사실은 이게 도의원 역할, 도교육위원장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지역구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23개 시군 교육위원장을 뛰어다니다 보면은 제가 맡은 임무는 그거다 싶어서 예. 했는데 이제 조금 이 연임 안 하시는 시장 군수 지역구는 조금 과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았어요. 왜 안 움직이느냐 뭐 이랬는데 말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냥 내가 본분으로 운전해야 되는 게 맞고 예. 제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경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그때 당시는 이제 대구도 보낼 수 있고 했었는데 애들이 경산중앙초등학교, 경산중학교, 하양무학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가서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산 자부심은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제 선대들이 나고 또 활동했던 지역이고 내가 나고 자라서 또 우리 경산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 혜택을 받아서 이게 민의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도의해 왔듯이 애들한테 그런 향토심을 심고 주고 싶어서 그런 경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오고 싶은 경산, 머물고 싶은 경산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서 경산의 미래 먹거리가 과연 무엇일까? 꿀떡없는 산업, IT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 자체에서 뭘 해서 경산을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대구 이성 도시라서 인구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경산 시민들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경산 시민으로서의 만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산시장을 나오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생각하는 공약. 뭐 2016 RCT 경산 건설에서 DNA라는 그 프로젝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있지만 그것보다는 10개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이지만은 대학촌 하나 없고 대학로 하나 없듯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산 시민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만들고 싶고 인근의 대구나 여러 가지 이 도시에서 경산을 오게끔 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최근 한 7, 8년 정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정체되어 있는 뭐 좀 조용한 뭐 이런 뭐 역동적이지 좀 못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고 들립니다. 그 말고 특별히 생각해 둔 게 뭐 있다면은 경산의 제일 아쉬운 점이 그것도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죠. 자, 외부 사람이 왔다 경산역에 내린다. 돼지골목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어요.
남해지 못이 있어요. 상대 온천이 있어요. 예. 삼성의 역사공원이 있고 방곡지구가 있고 예. 돌아가면 갓바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천년고찰 화성도 있고 이 문화벨트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또 경산 사람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다. 삼성연의 고장이라 하지만은 삼성연이 누구는 알지만 이 사람들의 발자취를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면은 경산시에서 웹툰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홍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경산의 재래시장도 지금 잘 꾸며졌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야시장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에 도의원 때 공약을 잘 보시면은 영대 앞에 문화광장을 만들다 그랬어요. 예. LH 공사하고 같이 대임지구 할 적에. 예. 그러면 지하철 쪽에 2호선이죠. 대구에서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영대역에 내려갖고 거기서 버스킹장도 만들고 문화공연장도 만들고 야시장도 만들고 대학로도 만들어서 그걸 공약을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괜찮다는 답을 놔도 이걸 진행이 안 됐네.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서 남해지 목까지 연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연결 좋은데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경산에 관광버스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경산 사람, 외부에서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강원도에서 경산에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외부의 관광차가 수백 대씩 몰려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체됐다 하지만은 그만큼 관광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10개 대학 도시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만의 축제만 있지. 10개 대학을 갖고 축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저 같으면은 경산의 중앙로, 재래시장 앞에 있는 중앙로, 거기 한 차선을 막고 대학 축제를 하겠습니다. 중앙로 축제를. 한번 해봤어야 되죠. 코로나 전에서라도. 그건 좋네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이 청도예요. 청도로 가보면은 인구는 작지만은 정말 제가 청도가 오히려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됐다. 관광 인프라도 충분히 됐고 거기에 대한 자산인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거기 뭡니까 소싸움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그것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루지인가? 예, 루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고 청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누구나 이야기하면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청도다. 청도 가면 이게 있더라 먹거리까지. 그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서 경산하고 청도하고 연계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 그것도 그거 좋죠. 경산 와서 청도까지. 그러니까 경산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대학, 문화, 관광이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전혀 위해서는 못했죠. 연계한 벨트를 형성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청도와 상의해서. 청도에 좋은 인프라가 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해서 그거를 대구권에 있는 사람들,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죠. 청도는 볼거리 먹거리 있으면 경산은 숙박문화라든지 대학촌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버리죠. 관광 패키지를 묶어버려야 되죠. 요새 왜 관광 패키지 묶은 포인트 제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협의되면 좋겠다. 경산은 이제 그런 도시로 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관점을 이제 충분히 만들어야죠.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는 중요한 공약은 지금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 하시고 나중에 좀 중요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테두리를 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경산에서 활동할 때 청록장학회? 청록장학회. 네, 청록장학회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장학회인지 혹시 오래됐습니까? 청록장학회도 사연이 참 많습니다. 사연이 많아서 청록장학회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장학회인데 우리 이제 선배님들 권유로 이게 주로 이제 60년생 GT 선배님들이 주축이 됐죠. 주축이 되고 10명 정도가 시작을 했었어요. 예전에 두우꾸이라고 경산에 기억하시려나? 경산에 유명한 무튀기집 두우꾸이나 퇴근길 있듯이 거기 선배님하고 이렇게 했는 거여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10만 원 회비를 내서 그거를 밥값은 10,000원 미만으로 줄이고 그거를 모아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을 안 시켰는데 작년인가 경상교육청에 이제 노출을 시키고 제가 선출직을 하면서 저희 선배님들이 정말 고맙게 내 프로필에 청록 장학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해라. 이래서 하면서도 저는 이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청록장학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또 한 10분 계시는데 문상훈 회장님을 청록장학교 회원분들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까? 10명만 계세요. 10분만 계시는데 나는 우리 선배님을 보고 느꼈는 게 뭔가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예. 저야 자랑하고 싶죠. 선출직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장학생들을 100몇십 명을 배출을 했는데 있고 이 아들한테 연락해서 뭐 나 선거에 뭐 좀 도와줘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들한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희들 동료들 후배들의 순수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 단체는 정말 돈으로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저희들이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경산에 근래까지는 뭐 문명중고, 경산여중고, 경산고등학교, 관내고등학교 예. 형편이 어려운 졸업생들한테 장학금을 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줬었는데 한 번도 10,000원 이상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체는. 밥값 줄이고 회비 내는 걸로.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장학금 내는 걸로 해서 순수한 단체죠. 이 단체는 100년 역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단체. 그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 뭐 성향, 장점이 뭐 어떤 거라고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 성격이 자랑할 만한 거는 못 돼요. 못 되고 사실 좀 부드럽게 보이죠. 근데 제가 수도군단 헌병대 DP조 출신. 얼마 전에 TV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그 긴 편에 얘기도 속하죠. 이 군대 있을 때부터 이 스타일이 있어서 습관이 됐어서 남들은 이게 되게 유하게 빈다하는데 되게 유한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특별한 장점 없습니다. 장점 뭐 나보다는 조금 남을 배려하자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예의를 갖추자. 예, 우리 조현일로 삼행시 한번. 이게 한번 제가 운을 띄워주십시오. 예. 조용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확실한 비전 갖고 움직입니다. 현명하게 경산 시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멋지네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같이 합시다.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경산역. 좋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